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걸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어떤 사건입니까? 예,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17일 낮 가정집 냉장고 안에서 그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영아의 시체 두 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이 시체 두 구는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네. 원래는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노모와 네. 그다음에 동거를 하고 있는 남녀 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거 남자의 여동생이죠. 네. 그 여동생이 집에 한번 들려러 왔다가 네. 냉장고 안에서 음식 소재를 갖다 찾던 가운데 네. 발견을 해서 바로 신고가 됐던 건데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성이 2014년서부터 네.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 두 아이를 다 이렇게 이사할 때까지도 다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네. 2014년 9월에는 첫 번째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자기가 원룸으로 데려가서 네. 이틀 동안 방치를 해서 네. 죽게 만들었고 두 번째 아이는 출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샤워 중에 뭐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죠. 그런데 네. 출산을 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봤더니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한 사실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적으로 이 여성의 진술이니까 앞으로 경찰이 철저한 그 과정을 또 수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짧게는 1년 5개월 또 길게는 2년 9개월 동안 이 영아 시신을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자, 이 두 딸의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집에 놀러 왔던 사이인데 좀 자세한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돼 봐야. 딴 곳에 만약에 버려서 사체가 발견되면 들킬까봐 그냥 본인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만날 때마다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녀서 자신은 예전에 이제 만날 때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박관천 전 경정님, 예. 지금 이 여성이요, 2014년 9월에 예.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버젓이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려와서는 이틀 만에 이 아이가 숨지게 되고 2016년 1월에는 회사 조퇴 후 샤워를 하다가 출산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그 아이가 숨져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동거남과 이제 살림을 합쳤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박스에 숨겨왔다는데 예. 냉장고 냉동실에 이 시신을 유기했었는데 그러면 그 동거남은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네네.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네. 2016년 4월부터 동거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목욕탕에서 출산 중 기절한 상태는 2016년 1월이었습니다. 네. 즉 자기들의 주장에 의해서도 임신 한 7, 8개월 때는 동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신체 변화에 이상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동거남이 몰랐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경찰에서 상식적에 부합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의 사체, 즉 유아의 사체 두 구가 냉동고 안에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유아들이 보통 태어나면 한 2.5kg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외부적인 모양으로 봐서도 저기 냉장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 냉장고 냉동실에 저게 해당 냉장고군요. 네. 예. 아이 사체 둘이가 들어있으면 거의 꽉 찰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동거남, 네. 그다음에 노모도 살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동거남의 여동생이 와서 네. 냉동고문을 열어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바로 발견했습니다. 아, 그 동거남이 여동생이 발견했군요. 네, 그렇죠. 아하,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2016년 4월부터 네. 1년간 동거하면서 동거남은 냉동고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겁니까? 아하. 상식에 부합되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이런 범죄의 경우는 통상 이렇게 부부가 동거남과 동거녀가 살면서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는 한 명이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은 빠져나가게 하죠. 아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그 당시에
그 동거남의 그 전화기 통신 내역을 통한 네.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확실하게 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최명규 원장님, 지금 경찰 내기 앞서 브리핑 얘기를 보면요. 만날 때마다 해당 여성입니다. 만날 때마다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녀서 이 동거남 본인은 예전에 만날 때는 그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네. 상식적으로도 여성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건 속도가 있게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많이 먹어서 살이 찌더라도 속도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얼굴부터 발까지 다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네. 배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거를 여성이 이거는 계속 살이 찌는 거야. 살이 쪄서 옷을 펑퍼짐하게 입는 거야라고 한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렇게 모를 남성이 네. 얼마나 많을까. 아하. 또 둘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면요. 네. 펑퍼짐하게 옷을 입다 하더라도 그 옷 속에 있는 어떤 신체를 갖다 네.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가능했을까 아하. 생각해 놓고 보다가 보면요. 네. 좀 김성-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성수 평론가님, 지금 이 여성은요. 두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 1월에 이제 그만두고 부산에서 이제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금 그 두 아이의 생부, 즉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실제로 뭐 그 지금 정황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만약에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분도 충분히 그런 정황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누가 그러니까 봐도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네.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네. 그 아이를 갖게 됐고 그 네. 아이들이 유기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개입을 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걸 입을 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였다고 한다면 유기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편이 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분노를 할 테고 네. 그럼 분명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품어 안고 네.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정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게 아하.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그런 어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 여성의 아이, 여성이 출산했던 두 아이 아빠, 뭐 두 아이 아빠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느낌으로 친부는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남녀 관계가 존재하고 아하. 또 모두의 그 생활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보편적인 그런 그 감정으로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뭐 생활 양상에 따라 가지고는 뭐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럴 경우도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고 네. 또 느낀다 하더라도 뭐 내색하지 않고 아닐 것이야 하고 그냥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누가 친부일지 또는 친부가 과연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지 등등을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이게 범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이 범죄를 과연 혼자 저질렀을 것이냐, 네.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저질렀을 것이냐,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은 이 누구의 아이인지, 네. 친부가 누구인지까지도 결국은 파악하기 노력을 할 그러니까요. 텐데요. 네. 제발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요, 박경정님. 예. 지금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2014년에 예. 낳았을 때는 버젓이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출생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 예. 출생 신고는 무려 3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주변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그 첫애를 낳았을 때가 30살이 넘은 상태입니다. 네네. 저 어떤 사회적 경험이 없거나 그다음에 미혼모가 그 애를 출생했을 때의 당황성이 있거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관할구청에 출생 미신고되면 이거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부과가 안 된 것은 관할구청이나 우리 행정 그 관청에서도 업무상 미스가 있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제 이런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습니다. 발생한 뒤에 한참 있다가 그
외부로 표출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출생증명서가 나왔는데 네. 출생신고가 안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병원에 이 산부인과에서 출생 증명서를 떼주지만 이게 무슨 전산망으로 구청과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나요, 지금? 네, 연결이 되어 있을 아, 겁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자동으로 그럼 통보가 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 않더라도 네. 당연히 이렇게 통보를 할 것으로 아, 보이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건 네, 구청 측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구청 측의 책임이라는 게 구청이 왜 출생신고 안 합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하. 즉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12살, 13살의 아이를 다 출생신고를 안 했다가 아하.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야 이제 소에게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출생신고를 출생 후에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네. 과태료가 5만 원 이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 마땅하게 제재할 네.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게 이 사건은 혼인 중에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혼인 외의 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어머니, 생모가 출생신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아하.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네. 근데 사망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네. 이게 규정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모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네.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이든 지식이 없어서이든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그런 영화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부분은 네네, 우리가 말씀하시죠.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출생은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자료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든. 그러겠네요. 예. 아이들을 발견해내고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하. 법적으로는 출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일부 선진국에서는요. 네. 출생을 하면 그 출생을 하자마자 네. 바로 병원이나 혹은 그 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신고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지적인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몇 가지 문제, 특히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지원 체제의 뭐 미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나왔을 때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그 병원에서 바로바로 출생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네. 이번 기회에 좀 인지를 하고 네. 좀 확실하게 좀 수정을 하는 그런 그 그러니까요. 선택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여성 입장을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즉 미혼모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영아를 방치했다는 부분 더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분명한 범죄인데, 근데 이 여성이 했던 말, 앞서서 경찰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딴 곳에 만약에 버려서 사체가 발견되면 들킬까봐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우리들의 머리로는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임신에서는 네. 산부인과에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한 거 보니까요. 네. 이 여성도 나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뭔가 이제 남자가 책임을 진다든가 혼인이 될 수 있다든가 어떤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처음에 임신을 알았을 때 임신을 갖다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본인과 기대와 완전 다르게 되면서 네. 어쩌면 산후우울증도 발생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스럽다가 보니까 아이를 방치해서 살인에 이르게 했던 거고요. 네. 그 아이를 갖다 만약에 밖에다가 유기를 했다가 그게 알려지게 되면 수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네. 본인의 과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아하. 보통 이런 경우 냉동실에 보관했을 때는 냉동실에 계속 보관해야지라고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는 처음에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네. 만약에 여의해지게 되면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해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게 1년 보관하다가 보면 2년 보관하게 되고 계속 보관하게 네.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심리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본인이 충동적인 행위로 인해서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또 중단할 수 있었지만 네. 또다시 첫 번째 아이 때랑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이 아이를 병원에 가서 출산할까 말까 이렇게 됐고 네. 그리고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다가 보니까 네. 또다시 첫 번째 했었던 방법을 두 번째 사용하게 된 거고요. 아하. 그런데 막상 시신을 갖다 밖에 유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겁이 나고 힘들고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마지막까지 가져온 걸 보면은 아마 어쩌면 동거남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행위 자체가 동거남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해당되는 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지금 해당 여성은 이 영아 2명에 대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살해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하에 오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네. 혹시 만약에 이 부검을 통해서 그런 살해 의도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참 입에 올리기 좀 끔찍한 상황입니다만, 네. 이제 영화 사체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하. 네, 영화가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부검의 성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현재 부검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전제하고요. 네. 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첫째와 둘째 이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좀 법적인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두 번째 아이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샤워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네. 깨보니까 사망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체를 유기 또는 은닉한 점만 처벌 네. 가능하겠습니다만 아. 첫 번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틀 동안 방치했고 사망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가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유기치사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영아 살해죄가 있어요. 이런 네. 경우에는 좀 형량이 좀 내려갑니다만 아하. 이 영아 살해죄라는 게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낳는데 이걸 수치스럽거나 네. 치욕스럽거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을 경우에만 영아 살해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것도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어쨌든 부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부검 결과를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박경정님, 예. 벌써부터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부산판 설해마을 사건이다 이런 말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설해마을 사건인데요. 네.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께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네. 물론 첫째는 이틀 있고 죽었기 때문에 네. 유기치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두 번째 애는 자기가 짓고 깨어나 보니 기절해 있었다. 네. 그리고 분만돼 있었다. 이미 한 번 분만의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샤워하다 분만을 하면은 네. 영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럼에도 부모가 방기했다면은 네. 그것은 미필적 고의한 영아 살해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에 것은 영아 살해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아 네. 살해죄라는 것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고 그래가지고 분만의 흥분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법 규정이 돼야 되고요. 이 두 사건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라 그럽니다. 아하.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밖에서 자기 자녀를 훈육하면서 네. 약간 과도하게 처벌하게 되면은 네. 내가 그러는데 당신이 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즉 탄생한 애에 대해서는 네. 부모가 그에 대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두 아이 정말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숨진 이 두 아이. 하지만요, 이 여성에 대해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죄가 있다면 반드시 캐내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네. 상식적으로도 여성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건 속도가 있게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많이 먹어서 살이 찌더라도 속도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얼굴부터 발까지 다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네. 배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거를 여성이 이건 계속 살이 찌는 거야. 살이 쪄서 옷을 펑퍼짐하게 입는 거야라고 한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렇게 모를 남성이 네. 얼마나 많을까. 아하. 또 둘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면요. 네.
펑퍼짐하게 옷을 입다 하더라도 그 옷 속에 있는 어떤 신체를 갖다 네.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가능했을까 아하. 생각해 놓고 보다가 보면요. 네. 좀 김성-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성수 평론가님, 지금 이 여성은요, 두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 1월에 이제 그만두고 부산에서 이제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금 그 두 아이의 생부, 즉,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실제로 뭐 그 지금 정황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만약에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분도 충분히 그런 정황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누가 그러니까 봐도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네.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네. 그 아이를 갖게 됐고 그 네. 아이들이 유기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개입을 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보호를 하기 네. 2016년 4월부터 동거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목욕탕에서 출산 중 기절한 상태는 2016년 1월이었습니다. 네. 즉 자기들의 주장에 의해서도 임신 한 7, 8개월 때는 동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신체 변화에 이상을 가져오는 것은 그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동거남이 몰랐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경찰에서 상식적에 부합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아이의 사체, 즉 유아의 사체 두구가 냉동관에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유아들이 보통 태어나면 한 2.5kg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그 외부적인 모양으로 봐서도 저기 냉장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 냉장고 냉동실에 저게 그- 해당 냉장고군요. 네. 예. 아이 사체 둘이가 들어있으면 거의 꽉 찰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동거남, 네. 그다음에 노모도 살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동거남의 여동생이 와서 네. 냉동고물 열어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 동거남이 여동생이 발견했군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2016년 4월부터 네. 1년간 동거하면서 동거남은 냉동고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겁니까? 아하. 상식에 부합되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이런 범죄의 경우는 통상 이렇게 부부가 동거남과 동거녀가 살면서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는 한 명이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은 빠져나가게 하죠. 아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그 당시에 그 동거남의 그 전화기 통신 내역을 통한 네.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확실하게 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최명규 원장님, 지금 경찰 얘기 앞서 브리핑 얘기를 보면요. 만날 때마다 해당 여성입니다. 만날 때마다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녀서 이 동거남 본인은 예전에 만날 때는 그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 수. 하기 위해서 그걸 입을 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네.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였다고 한다면 유기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편이 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분노를 할 테고 네. 그럼 분명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품어 안고 네.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정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게 아하.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그런 어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 여성의 아이, 여성이 출산했던 두 아이 아빠, 뭐 두 아이 아빠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느낌으로 친부는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남녀 관계가 존재하고 아하. 또 모두의 그 생활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보편적인 그런 그 감정으로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뭐 생활 양상에 따라 가지고는 뭐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럴 경우도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고 네. 또 느낀다 하더라도 뭐 내색하지 않고 아닐 것이야 하고 그냥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누가 친부일지 또는 친부가 과연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지 등등을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이게 범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이 범죄를 과연 혼자 저질렀을 것이냐, 네.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저질렀을 것이냐,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은 이 누구의 아이인지, 네. 친부가 누구인지까지도 결국은 파악하기 노력을 할 그러니까요. 텐데요. 네. 제발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짧게는 1년 5개월, 또 길게는 2년 9개월 동안 이 영아 시신을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자, 이 두 딸의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집에 놀러 왔던 사이인데 좀 자세한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돼 봐야. 깐 곳에 만약에 버려서 사체가 발견되면 들킬까봐 그냥 본인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만날 때마다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녀서 자신은 예전에 이제 만날 때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박관천 전 경장님, 예. 지금 이 여성이요, 2014년 9월에 예.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버젓이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려와서는 이틀 만에 이 아이가 숨지게 되고 2016년 1월에는 회사 조퇴 후 샤워를 하다가 출산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그 아이가 숨져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동거남과 이제 살림을 합쳤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박스에 숨겨왔다는데 예. 냉장고 냉동실에 이 시신을 유기했었는데 그러면 그 동거남은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네네. 보도자료에 따르면은요. 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걸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어떤 사건입니까? 예,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17일 낮 가정집 냉장고 안에서 그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영아의 시체 두 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이 시체 두 구는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네. 원래는 거기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노모와 네. 그다음에 동거를 하고 있는 남녀 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아. 그 남자의 여동생이죠. 네. 그 여동생이 집에 한번 들려러 왔다가 네. 냉장고 안에서 음식 소재를 갖다 찾던 가운데 네. 발견을 해서 바로 신고가 됐던 건데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성이 2014년서부터 네.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 두 아이를 다 이렇게 이사할 때까지도 다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네. 2014년 9월에는 첫 번째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자기가 원룸으로 데려가서 네. 이틀 동안 방치를 해서 네. 죽게 만들었고 두 번째 아이는 출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샤워 중에 뭐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죠. 그런데 네. 출산을 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봤더니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확한 사실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적으로 이 여성의 진술이니까 앞으로 경찰이 철저한 그 과정을 또 수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